숙취에 도움을 주는 나스파라긴산이 4배, 당뇨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과 제니스테인이 4배,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4배,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2는 무려 25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노란색 콩나물을 즐겨 먹을까요?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000원대의 가격으로 저렴한 채소에는 콩나물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콩나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즐겨 먹는 채소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935년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전장에서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군사들에게 콩을 냇물에 담근 후 콩나물로 만들어 배불리 먹게 했다는 멋있는 일화가 있지만, 서양에서는 콩나물에서 털이 자라는 것을 보고 털이 있고 다리가 하나 달린 유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먹으면 광기와 악몽이 생기며 이성과 오감이 마비된다는 무서운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아시아권에서도 숙주나물은 즐겨 먹지만 콩나물은 즐겨 먹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 이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 히히, 좋다. 동의보감에서는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이 쑤실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머리와 몸통, 뿌리 부분의 성분 차이로 효능이 각기 다르다고 하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시어 콩나물의 효능 200%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콩나물의 대표적 효능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사과 대비 무려 3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노화의 진행을 늦춰 주름 생성 방지 및 피부 미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콩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와 각종 영양성분들이 급속도로 생합성된다고 합니다. 새싹이 난 후 5에서 6일 동안 크게 늘어나고 이후로는 줄어든다고 하니 콩나물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새싹이 난 후 1에서 2일 내에 드시길 바라며, 비타민C는 몸통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우린 안 늦었겠지? 콩나물의 두 번째 효능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배가 꽉 찼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 속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밀어냄으로써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 피똥을 싸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충분한 물을 꼭 드셔주셔야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비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꼭 충분한 물을 드셔주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콩나물 세 번째 효능으로는 콩나물을 해장국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간해독 및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속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간으로 가서 알코올 분해 요소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의 87%는 콩나물 뿌리 부분에 있다고 하니 집에서 국을 만들 때 숙취 해소를 원하신다면 꼭 뿌리를 함께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능 네 번째로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콩나물을 먹다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비린내가 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년 여성들의 골다공증 위험이 가장 높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에는 착한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포도당 흡수를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춰 당뇨 위험도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효능을 몇십 배 활용할 수 있는 섭취 방법도 소개해드릴 테니 꼭 한번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콩나물 효능으로는 치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에는 가바와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가바는 생체 기능과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로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하며 기억력 증진과 뇌 혈류 개선,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여 뇌의 노화를 늦춰주고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콩나물은 전체에서 무려 40%가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년 1%씩 줄어드는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철분이 풍부하여 산소 운반을 돕는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빈혈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엄마한테 소고기 사달라 해야지. 정말 효녀가 따로 없구나. 그렇다면 콩나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색 콩나물은 검은색 전을 덮어 빛의 통과를 막고 광합성을 억제하여 만든 것인데요. 사실 빛을 듬뿍 받고 광합성을 하며 자란 초록색 콩나물이 몇십 배 성분이 뛰어나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식품연구소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숙취에 도움을 주는 나스파라긴산이 4배, 당뇨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과 제니스테인이 4배,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4배,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2는 무려 2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노란색 콩나물을 즐겨 먹을까요?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초록색 콩나물은 뭔가 다른 채소 같아요. 정확해. 자주 보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독을 지닌 감자의 초록색 싹처럼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광합성을 통해 자랐기 때문에 마치 들판에서 펄쩍펄쩍 뛰어논 송아지처럼 식감이 다소 질기고 억세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효능을 위해서라면 초록색 콩나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대박이다. 생각해보면 펄쩍펄쩍 뛰어노는 송아지가 더 건강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영양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들기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산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 중에서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시켰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이 뇌의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들기름이 콩나물 속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줌으로써 영양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콩나물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고기 먹을 때만큼은 들기름 먹어야겠네요. 그럼 나는 나중에 치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앞서 나가는 아이구나.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콩나물을 삶을 때에는 5분 이상 삶게 되면 단백질과 각종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콩나물 따로, 국물 따로 끓여주세요. 콩나물은 끓는 물 기준으로 1분 이하로만 삶은 후 찬물에 헹궈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두신다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몸을 생각한다면 노란 콩나물 대신 초록 콩나물을 먹고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금상첨화이다. 그럼 다음에도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